고개를 들면 진다. 그만큼 겸손하고 유권자에게 고개를 유난히 숙이는 그런 계절인데, 자, 여야 모두 표심 이동에 영향을 미칠 대형 악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지금 아까 언급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국민의힘의 악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했습니다. 3월 23일부터 24일 물가 급등 민생 문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죠. 34.9, 이종섭 주호주 대사 17.1, 유난 갈등 9.7, 의료계 파업 9.1, 황상무 회칼 테러 반응 4.8 등입니다. 자, 역시 물가 급등 민생 문제,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민생 문제도 정권 견제론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표에서 보시듯이 이종섭 전 장관 그 호주 대사 임명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회칼 문제. 그래서 이것도 합치면은요 3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민생 문제도 정권 견제론의 이제 한 축이라고 한다면, 경제 잘못하고 있다, 물가 높다, 그런데 대파 들었다, 870원이다, 이런 게 이제 정권 견제론의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심 축이기 때문에, 다른 거 사안 중심으로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황상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저게 정권 심판 내지는 정권 견제론을 저렇게 항목을 나눴을 때 저런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해서 굉장히 정권 심판론이 거센 거죠.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가서 875원 대파, 내가 장을 많이 봐서 아는데 이게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된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각에서 대파는 무슨 죄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저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파 한 단위 얼마냐부터 해서 이수정 교수는 한 뿌리 가격이다 이런 얘기했고, 조국 대표는 대파 때문에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이제 대통령의 저 875원 저 발언은요, 항상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수해가 나가지고 신림동에 가셨을 때도 거기서 구두 신고 이 모녀가 죽었잖아요. 사망한 그 집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건데, 달리 얘기하면은 참모들이 그거 다 준비를 하거든요. 메시지도 준비하고 갔을 때 복장부터 다 준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저 875원 발언은 소위 말해서 기본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더 심각한데, 근데 왜 무너졌냐? 대통령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치로 그냥 바로 오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그래서 국정 운영 시스템이나 기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게 그냥 단순히 물가도 저렇게 왜곡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시장 많이 봐서 아는데, 이렇게 또 대통령이 아는 척까지 해버리는 요 문제에서, 저거는 기본적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대통령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 거죠. 누가 불쑥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저 기획 일정이거든요. 대통령 일정이. 자, 반면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최상병 사건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고, 그 이슈엔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그리고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또 청년층을 자녀로 둔 부모 세대가 특히 분노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석 출국 금지 사실 지명 이후에 알았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최상병 순직 사건은 조그마한 사고다. 전 해병대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되냐. 자, 조그마한 사고다. 저 발언이 좀 말씀하신 그 공감 능력, 공감 지수,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저게 조그마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실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말이 부를 파장이 상당히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다. 가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 뉴스를 접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대통령실 관계자라 그러면은 보통 행정관,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석급 이상을 네네. 얘기합니다. 저게 그냥 행정관 얘기가 아니고 수석급 이상의 얘기거든요. 익명을 요구로 한 말. 그죠? 그래서 네.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수석급 이상입니다. 근데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 참모가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저 시각은 첫 번째가 이제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영토를 지키고 또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네네. 대통령실의 기능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 의심되는 거죠. 저거는 법률적으로나 워낙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걸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공감 능력과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자인한 얘기를 하고. 아울러 애초에 방산 회의 때문에 왔다던 이종섭 호주대사, 그런데 그 회의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래 갈 때 호주 대사 갈 때 네네. 이런저런 막 뉴스가 되고 말이 많았지만 4월달 공관장 회의 때 와서 신임장 받겠다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방산 회의는 계획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론이 막 그냥 비판적으로 하고 정권 시판론이 불타고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러니까 예정이 없는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일정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만든 있었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사로 나가는 것도 기획 임명이고 이번에 조기에 이 특별한 일정도 없는데 만들어서 온 것도 기획 귀국이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것도 바로 나가지 않고 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대사가 현지에 그렇게 비워놓고 무슨 대사의 직무를 하느냐. 보통은 1년에 2번 이상 오기가 힘들어요, 대사들이. 그런데 저렇게 가자마자 충분히 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임명했다 뭐 이건데 저렇게 가자마자 비워놓고 그럼 대사 업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중요한 업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네.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일로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검찰에 가서 나 조사해라 했을 때 검찰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급하신 모양인데 검찰은 수사 일정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주변인들 소위 하범이라 그러죠. 그런 피의자들 이런 거 다 조사하고 증거들을 충분히 진술 및 증거들을 조사 확보를 하고 마지막에 핵심 피해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당사자가 지금은 공수처 나를 수사하라고 호주 대사가 와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시다시피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거든요. 경로해서 갑자기 자기가 결재한 것을 바꿨던 그 경로했던 당사자,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이미 재판 과정에서 그 수사단장이 얘기를 했고 그 매개고리의 정점에 요 이종섭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공수처 핵심 피의자고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데 대사로 임명해? 그거는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엄청난 부담을 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귀국해서 나 수사해 권력에서 또 집권 여당에서도 이거 빨리 국회에서 수사받게 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공수처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지 오히려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 네.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